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중년 이후의 삶, 노후 창업,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했던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50대 가장의 PC방 창업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대기업처럼 체계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은 회사였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버텼습니다. 상사가 바뀔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졌고 회식 자리에서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술잔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 번도 회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3이 되던 해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선택이었지만 사실상 퇴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출근했습니다. 오전 7시 40분 늘 앉던 자리에서 컴퓨터를 켰고 커피를 한 잔 타 마셨습니다. 그날따라 사무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팀장도 부장도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님, 잠시 회의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그 말투가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인사팀장과 부서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님, 그동안 회사에 오래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부서장은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종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님 연차도 높고 급여도. 말끝을 흐리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까?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권고사직 형태입니다. 자발적 선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진 말들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위로금, 퇴직금, 선택이라는 단어들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서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은 없습니다. 그냥 나이가. 그 한마디에 30년이 무너졌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인주에 찍힌 제 도장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지만 제 자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퇴근 시간 저는 아무 말 없이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옆자리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연락드려도 되죠?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회사 로비를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매일 드나들던 건물이 그날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였는데 제 인생만 멈춘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렸어라는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TV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계산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치면 얼마, 이걸로 뭘 해야 하나?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다시는 회의실로 불려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더 큰 나락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퇴직 위로금과 퇴직금을 합쳐 손에 쥔 돈은 약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과 보험 해지금까지 더하면 총 자산은 약 3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노후를 대비한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선택한 업종은 PC방이었습니다. 주변에 대학과 학원이 밀집해 있었고 신축 오피스텔 단지까지 들어설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시설만 좋으면 손님은 온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120평 규모의 2층 상가를 계약했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50만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와 고사양 PC 110대, 서버, 냉난방 공사까지 총 투자금은 3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오픈 첫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RTX 그래픽 카드와 최고급 의자, 넓은 책상 덕분에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첫 달 매출은 1억 2천만 원이었고 순이익은 약 3,500만 원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계산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PC 진짜 미쳤어요. 동네에서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2개월 차 매출은 1억 3천만 원, 3개월 차에는 1억 4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만석이었고 대기표까지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출 없이도 충분히 노후 버틸 수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이 계산대로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3개월 차에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매출은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갔고 월 순이익은 약 4,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미 이 장사는 성공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 차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1억 2,500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고 전기요금이 여름 냉방으로 1,0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익은 약 3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픈 4개월 차 늦은 밤이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이 계산대 앞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옆자리 애들이 욕하면서 게임해요. 제가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들, 조금만 조용히 해줘. 그러자 한 학생이 키보드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PC방에서 이 정도도 못해요? 그날 처음으로 가게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오픈 5개월 차 화장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요.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확 퍼졌고 변기 위에는 담배 꽁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학생 하나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다른 데도 다 피워요. 왜 여기만 그래요? 그날 이후 청소년 흡연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5개월 차 매출은 1억 1천만 원, 순이익은 약 2,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청소년 손님 비중이 급격히 늘었고 야간 관리 인력이 추가되면서 인건비가 1,3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오픈 6개월 차 새벽 1시 술 문제였습니다. 냉장고 뒤에서 맥주 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너희 거지? 아니에요. 그냥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은 그때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6개월 차 말 첫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야, 네가 내 자리 먹었잖아. 의자가 넘어가고 모니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만해. 말리던 제 팔을 뿌리치고 주먹이 오갔습니다. 결국 손님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말했습니다. 청소년 관리 제대로 안 하시면 문제됩니다. 그 직후 부모항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네 PC방에서 우리 애가 맞았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핑계 대지 마세요. 교육청에도 민원 넣을 겁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후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 직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15일 영업정지입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미 신고가 여러 건입니다. 그날 매출표를 보며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계속됐습니다. 늦은 밤 청소년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화장실과 계단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직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화장실에서 애들이 술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 바닥에 맥주 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를 치자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다들 하는데 왜 우리만 그래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날은 경찰을 부르지 않고 돌려보냈지만 그 선택이 화근이었습니다. 몇 주 뒤 게임 문제로 학생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키보드가 부서졌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결국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달 매출은 7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단골 성인 손님들은 요즘 너무 시끄럽다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8개월 차 매출은 6,200만 원, 9개월 차는 5,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바로 맞은편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PC방이 들어온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프랜차이즈 PC방이 오픈한 달 제 매출은 4,3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손님 한 명이 계산대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거긴 음식도 나오고 이벤트도 많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월 고정비만 해도 임대료 650만 원, 인건비 1,200만 원, 전기세 900만 원, 관리비와 기타 비용을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출이 5천만 원을 밑돌면 무조건 적자였습니다. 저는 결국 은행 대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접으면 진짜 끝이야. 그 말에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2년 차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13개월 차 매출 4,100만 원, 적자 1,300만 원. 14개월 차 매출 3,900만 원, 적자 1,400만 원. 이 시점에 은행 대출 1억 원을 실행했습니다. 1,518개월 차 평균 매출은 3,800만 원 수준이었고 매달 1,500만 원 내외의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대출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19개월 차부터는 손님 감소가 고착화됐습니다. 매출은 3,500만 원, 순손실 1,600만 원. 20개월 차에는 3,300만 원, 손실 1,7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21개월 차에는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쳐 매출 3,200만 원, 손실 1,9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무렵 가족과의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2,224개월 차에는 매출이 3천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고 매달 2천만 원 가까운 적자가 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폐업 수순이었습니다. 25개월 차 매출 2,800만 원, 손실 2,100만 원. 26개월 차 매출 2,600만 원, 손실 2,200만 원. 27개월 차에는 카드 대금이 막히기 시작했고 매출은 2,4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실은 2,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830개월 차에는 매출이 2천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전기세와 임대료조차 제때 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월 손실은 평균 2,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31개월 차 저는 처음으로 폐업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냈습니다. 매출은 1,900만 원, 손실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3,234개월 차에는 사실상 영업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매출은 1,7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내려갔고 매달 2,7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35개월 차 더 이상 대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매출 1,300만 원, 손실 2,800만 원. 이달에 폐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날 가족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가게 접을게. 아내는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아이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폐업 이후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빚은 남았고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같이 계획하자.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모든 정리를 끝낸 뒤에야 비로소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할 때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전체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겪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처럼 같은 선택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같은 실수만큼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노년 창업은 도전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창업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50대 이후의 창업은 실패하면 되돌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창업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남아있던 모든 시간을 한 번에 걸어버린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매출은 계절과 경쟁에 따라 흔들리지만 임대료와 전기세, 인건비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갑니다.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다음 달엔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틴 시간이 결국 제 자산을 갉아먹었습니다. 노년 창업에서는 매출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먼저 계산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과 업종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PC방 운영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업종에 대한 이해, 고객 관리, 위기 대응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리나 돌발 사고는 상상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대출은 해결책이 아니라 지연장치라는 점입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했을 때 대출을 받으면 숨은 잠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숨 돌리는 시간 동안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대출은 결국 손실을 키우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대출로 1년을 더 버텼지만 그 1년은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몰락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의 합의 없이 한 결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또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렸습니다. 하지만 폐업이 가까워질수록 그 결정은 가족 모두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노년 창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건 선택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빠른 포기의 용기였습니다. 장사를 접는다는 건 실패를 인정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늦게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금 더 일찍 접었다면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버틴 시간은 돈도, 관계도, 건강도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노후 창업의 목적을 다시 묻는 일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가게 주인이 되고 싶어서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과 최소한의 안정이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 창업은 꿈이 아니라 계산이어야 하고 용기가 아니라 냉정함이어야 하며 희망이 아니라 대비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멈춤의 이유가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더 철저한 준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노후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업종 선택, 관리 리스크,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정비.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불이 꺼진 가게 앞에서 한숨을 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매출을 보며 마음이 무너진 분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창업이라는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중년의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문을 열고 닫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버텨낸 인생입니다. 장사는 숫자로 남지만 그 시간을 견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멈춤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고 조금 작게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삶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부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밤을 보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낸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충분히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